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목요일 오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첫 언급을 했다. 그동안 뒤로 춤의 뒤에 숨어서 그냥 침묵만 했다가 어제 첫 언급을 했다. 근데 첫 언급도 본인이 무슨 기자철 앞에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 했다, 이런 말씀 하셨다 이러면서 기자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겨레신문 일면 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한겨레신문이 수습 나선 문 대통령 징계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다. 자, 문재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나섰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것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절차의 중대성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추윤 징계 갈등 첫 직접 언급. 징계위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다. 징계위 결론에 대해서는 미리 짜놓은 각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해임 징계 쪽으로 가는 걸로 다 예상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진중권 정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절차적 정당성 운운,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마술이 등장을 하는데,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징계위가 그 소집되는 과정, 이런 것이 정당한 것인가, 징계위 자체가 열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문재인은 징계위 개최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 징계위 개최 절차, 개최가 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나중에 일종의 직권남용 논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임기제인 검찰총장을 억지로 징계를 열어서 쳐내는 과정에서 축출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직권남용 시비가 일어나면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문체부 국장,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문체부 국장 참 나쁜 사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됐죠. 그래서 그거 다 생각을 해서 직권남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내가 절차 거치라고, 정당한 절차 거치라고 지시를 했다. 그건 나는 직권남용 아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을 피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위해서 뒤늦게 윤석열 징계에 간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거꾸로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추미애 뒤에 내가 있었다. 내가 연출자다. 윤석열 촉출 드라마의 연출자가 나다. 추미애는 그냥 주연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것을 실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코 연출자 실토했다. 왜 그러냐면, 자, 절차적 정당성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불과 90분 만에 법무부가 긴급히 입장을 발표합니다. 추미애의 법무부가 뭐냐? 원래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었죠. 오늘 4일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90분 만에 이렇게 연기가 놓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연기하라. 그 가이드라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기하라. 그 가이드라인을 법무부가 따랐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정당성,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3면을 보시면 문 대통령 공정 메시지 90분 만에 법무부 징계위 두 번째 밀어버렸다. 자, 공정, 절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동안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하겠다. 어제 기준으로 오늘 하겠다. 이렇게 징계를 열겠다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연결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연출자 문재인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2일, 4일,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당초 2일날 징계를 열기로 했었죠. 그제. 그러다가 행정법원이 윤석열 직무 복귀 이 결정을 하니까 4일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 총장 쪽은 계속 이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늘 그냥 계속 하는 것처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침이 나온 직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지시겠죠. 지시에 따라서 한국일보 일면톱도 공정 대통령 한마디에 징계위 또 밀었다. 계속 오늘 열려고 했는데 자 지시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밀었습니다. 추윤 갈등에 침묵된 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매우 중요하다 강조했다. 법무부 곧바로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합니다.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해부 사태를 밀어붙인 것은 추미애 장관이고 법무부는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어제까지 그랬죠. 그런데 문이 공정하라는 공식 지침을 내리자마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10일로 미뤘다. 자, 누가 봐도 다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이고 너무 서툽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이렇게 되면은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마크에서 윤석열 본인이 손에 안 묻히고 추미애를 통해서 윤석열을 찍어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건데 이게 막다른 골목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몰리니까 이렇게 본인 정체를 다 노출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다 지휘하고 있는가 이렇게 노출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리숙한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전국 대처하는 방안을 보면 이거 매끄럽지 못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쫓아내는 과정도 그렇고 오히려 좀 매끄럽게 못해서 여러 가지 분란도 일으키고 본인들의 의도가 다 탄로나고 실력도 다 드러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법무부에 지시를 해서 징계위를 뒤로 밀었을까? 오늘 안 하고 뒤로 밀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신문도 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제 시점입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죠. 취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이 아닐까. 만약에 어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하고 해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엄청난 여론 민심 악화가 있겠죠. 더구나 오늘은 매주 금요일은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 갤럽 조사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것까지 다 맞물려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늘 징계까지 열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런 생각에서 미룬 것 아닌가. 조선일보 일면톱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지율 폭락한 날 윤징계위 또 연기. 어제 징계위가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 결정을 어제 했죠. 어제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민심이 무서워서 청와대도 징계위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이렇게 징계 강행 방침을 처음에 밝혔었죠.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을 하고 추미애가 징계를 연기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왜냐?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0% 아래로 급락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자, 이런 국민 정서의 문제, 민심의 문제, 거기다 또 다른 현실적인 판단도 했을 겁니다. 윤석열을 징계 해임을 시키면 윤석열이 다시 불복 소송을 하겠죠. 추미애가 직무 정지를 시켰을 때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해서 당당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딱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후 5시 넘어서 대검에 출근을 해서 원전 사건 다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불복 소송이 일어나면은 다시 또 직무에 복귀. 일단 해임을 시켰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직무에 복귀. 그런데 이 소송은 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였지만은 이 해임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소송 상대방이 대통령 문재인이 됩니다. 윤석열과 문재인이 맞상대를 하는 법원에서 법정에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숨을 고르자. 지금은 엄청난 부담이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한국일보 3면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했는데 징계위원, 길, 일단 절차 논란도 있지만은 일단 절차 논란 때문에 윤이 불복 소송을 할 때는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연결했다. 일단 연결했다. 다시 일단 연기하고 뭐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윤석열을 쫓아내긴 쫓아내야 되겠는데 야 이건 너무 무리해. 잘못하면은 역풍을 맞아.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불복 소송에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문재인 위신이 크게 손상된다. 레임덕 바로 올 수 있다. 그런 종합적 판단을 한 결과겠죠. 추미애 징계위 연기한 배경은 원전 조작 의혹 배궁규 변호 맡았던 이용구 신임 차관 징계위 참여도 논란이 돼 있고 흠결이 많은 절차다.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이 법원 절차적 하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 취소 소송을 윤석열이 하면은 윤석열이 또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언론이 하는데 정권에서 못하겠습니까? 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징계 속도전, 제동 걸린 추미애, 전열 재정비 시간 가질 듯. 일단 추미애는 저는 지금 용도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 추미애가 전열 재정비 시간, 이 한겨레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추미애가 아니죠. 문재인이 전열 재정비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추미애는 이제 아무런 입김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어질러만 놓고 치우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는 용도 폐기 단계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추미애 오전에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한다. 흔들림 없이 한다. 그렇게 하면서 법무부 예정대로 징계위를 하겠다. 오늘 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그렇게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문재인이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바로 법무부가 꼬리를 내려서 수용을 해버리고 연결을 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추미애의 이 용도는 거의 폐기되는 소식이고 추미애가 고리무원에 빠져있죠. 뭐 조난간 대검 차장 추미애 사단으로 불렀는데 이미 판결을 들었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나 징계위에서 악용 못 맡아 사퇴해버렸죠. 이성윤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흔들리는 뭐 명퇴 신청을 뭐 할까 말까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는 용도 폐기하고 대신 이용구 차관으로 그 역할을 대체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3면이죠. 여론에 막힌 윤석열 징계위 추미애 대신 이용구가 전면에 나서나? 자, 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추미애와 함께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추미애 용도 폐기됐어.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런 역학 구도가 저는 눈에 보입니다. 자, 여권 청와대 추미애 사퇴시키고 윤석열도 동반 퇴진 유도 가능성. 뭐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윤석열이 버티겠죠. 버티면 이용구 내세워서 해임 등 중징계에 밀어붙일 듯. 뭐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정권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 제가 윤석열이 버티면 그랬는데 윤석열이 버틴다고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윤석열은 권력 수사에 지금 차례는 권력 수사에 탄력을 받았죠. 탄력을 받았고 지금 징계위 다시 회부가 될 텐데 최근에 측근에게 내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단독 윤석열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 측근의 신경 토로. 자, 측근의 그런 신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젯밤에. 시점이 언제냐 하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휘한 직후,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서 그 산자부 직원들 구속영장 승인을 했죠. 법원에 청구하는 걸 승인을 했죠. 그 직후에 밤에 한 측근 인사에게 이제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둘 수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징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도 다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징계위에서 10일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결정되고 이것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TV조선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월성 원전 수사도 급피치에 올라 있습니다. 444건의 원전 자료 폐기한 산자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청와대로 갑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가겠죠.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소환하는, 그때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는, 그러면은 그 위에 몸통까지 겨눌 수가 있죠. 몸통은 월성원전 1호기 영구 폐기 언제 되느냐 딱 찍어서 물어봤던 문재인 대통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산자부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선일보 오면을 보시면은 주걸레 가장 신내림 서기관 오늘 구속 결정, 오늘 영장 실질심사 받기 때문에 구속이 결정된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주걸레 가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월성 1호기 더 가동해야 된다.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죠. 과장이, 산자부 과장이. 그러니까 당시 배궁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너 죽을래? 이렇게 질책을 했다. 야, 이걸 어떻게 청와대에다가 올리냐? 다시 써가지고 경제성 낮다.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쓴 과장이죠. 신내림 서기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사 자료를 삭제를 한밤중에 들어가서 444건 삭제를 했는데 그거 누가 시켰냐? 윗선을 추궁하니까 나도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황당한 진술을 했던,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죠. 야, 검사들 니네들은 몰라도 돼. 청와대야. 이 이야기겠죠. 그 황당한 진술을 했던 그 서기관도 오늘 구속이 결정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대상은 지금 원전만이 아니죠.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이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새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동안 좀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 윤석열의 손발이 묶이면서.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정권 연루 의혹, 범여권의 연루 의혹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큰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의 연루 의혹이 있었는데 옵티머스에 이낙연의 핵심 측근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겠죠.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옵티머스 연루 혐의 이낙연 측근 대표실 부실장인데 극단 선택을 했다. 중앙일보 일면 톱에서 어제 밤늦게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이것을 일면 톱에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대표실 부실장 A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 채 발견이 됐는데 지난 4.15 총선에 종로구 후보로 출마했죠. 이낙연 대표가. 그때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그 검찰에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옵티머스 쪽 로비리스트 한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 쪽에 사무실에 가구와 집기 1,000만 원가량 제공했다고 진술을 한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갈지 또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새로운 부분이 됐고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문제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윤 갈등 이 시발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저지를 위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데 이것을 막으면서 이 검찰개혁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저항을 하고 있다.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축출, 또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와해, 또 어떤 조직 개편, 직제 개편 이런 것도 다 했죠. 자, 물론 검찰이 그동안 보였던 강압 수사, 또 별건 수사, 정치 수사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이 본질이 사라져 버렸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만 남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신문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윤 갈등만 부각되고 잊혀진 본질 최대 고비 맞은 검찰개혁.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또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12월 4일 조간 딱 풀렸습니다.